설 명절인 지난 10일 새벽 주거가 밀집된 영암군 삼호읍에서 외국인들이 장시간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중국 춘절 문화라지만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전남도청 감사원실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강진군 의회 의장의 관용차를 수색했습니다. 선출직 지방의원이 전라남도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전남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밥까지 주는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정부 방침보다 6개월 빠른 일정이지만 우려점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 완도 제주 고속철도 건설 구축을 위해 완도군과 해남군, 영암군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국의 새해 명절인 춘절에는 악귀와 애군을 쫓기 위해 거리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는데요. 영암 대불산단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번 설에 대량의 폭죽을 터뜨려 인근 주민들의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주거단지. 불꽃이 하늘로 쉴 새 없이 솟아오르고 굉음이 들려옵니다. 설날인 2월 10일 자정 인근의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대불산단 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중국 춘절 행사라며 폭죽을 쏘아 올린 겁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소음에 인근 주민들은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저희 4개월 애가 깰 정도예요. 정책 안전이 폭죽 파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명절 때는 아예 집을 비울 생각이에요. 막 여기저기서 막 몇 군데서 그렇게 막 싸제끼니까 잠을 못 자고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당일 새벽 경찰에 접수된 소음 민원은 30건에 달했습니다. 명절이 끝난 원룸단지 곳곳에는 폭죽을 터뜨리고 남은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춘절 중국 문화라지만 주거단지에서 폭죽이 터지다 보니 화재 위험도 높습니다. 폭죽은 그대로 놔두고 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서 이제 폭죽이 또 화재 위험도 있다 보니까 그걸 꺼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설에는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들이 폭죽 행사를 하도록 안내하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도청 감사원실 직원들이 강진군 의회 의장의 관용차를 수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선출직 지방의원이 전라남도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강진군 의회 김보미 의장의 관용 차량을 수색한 건 지난 7일. 강진군청 택배 보관소 앞에서 김 의장의 운전기사가 관용 차량에 과일 상자 등 2개의 택배를 싣는 것을 보고 차량 수색을 벌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공직 감찰이었다는 것이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설명입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관용 차량 트렁크뿐 아니라 차량 내부에 있는 의장의 개인 물품들까지 개봉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도 일정 부분 예산이나 회계 쪽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서 받은 거 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근거가 있었고 해서 택배는 2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 등으로 확인되면서 전라남도는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감찰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규칙입니다. 본청과 의회 사무처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 본청과 직속 기관 등으로 선출직 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장 관용 차량에 대한 유례 없는 수색과 감찰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전라남도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동의 없이 개인 물품까지 수색하고 감사 내용을 유출한 것은 위법 부당한 과잉 감사라는 겁니다. 또 전남도 감사관실은 김 의장의 개인 물품 가운데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만을 골라 강진군과 군의회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집행 내용은 한 건도 없지만 이런 것 자체가 좀 과잉이지 않나, 이렇게 과잉 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공공감사법과 도감사규칙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권익위 권고와 행정안전부 유권 사례 등을 근거로 들어 지방의회를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는 상호 협의하에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어 이번 감찰에 대한 해명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김보미 강진군 의회 의장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전라남도의 이례적 감찰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지역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자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보들 간의 비방전이 치열합니다. 후보들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이런 그들만의 리그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1차로 발표한 경선 후보 선거구는 광주 전남 18곳 가운데 3곳. 나머지 선거구의 경선 후보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후보 진영의 난타전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용빈, 박균택 예비후보가 경쟁 중인 광주 광산구 갑이 대표적입니다. 이용빈 예비후보 측이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박균택 예비후보 측을 경찰에 고발했고 박 후보 측은 의혹에 대한 해명부터 하라고 이 후보 측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1대1 경선이 확정된 광주 동구 남구 갑에서는 윤영덕 예비후보와 정진욱 예비후보가 정 후보의 과거 탈당 경력, 윤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지지자들에게 퍼나르고 있습니다. 나주 화순의 신정은 송금주, 고흥보성 자흥 강진의 김승남 문금주, 여수갑 주철현 이용주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후보들끼리 벌이는 이 전투구는 그들만의 싸움일 뿐 정작 유권자들에게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제 당이라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지 않고 서민들의 정책에 좀 더 힘을 실으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을 우려한 듯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인신공격과 상호비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오는 19일부터 일부 선거구에서 시작되는데 최종 후보 선출은 3월 10일까지 예정돼 있어 그들만의 이전 투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 후보자들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더 정밀하게 이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를 가지고 선출권을 갖고 있는 당원이나 시민들로부터 경선 과정에서 이 평가를 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를 물어뜯고 있지만 정치를 처음 시작하거나 출마를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모두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에서도 민생토론회를 열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영남과 충청권만 민생 투어를 할 것이 아니라 광주에 와서도 AI 인공지능 사업과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 등을 토론하고 직접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윤 대통령의 축하 행사를 기획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며 민생 토론 일정이 영남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호남 패싱이고 자칫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완도 제주 고속철도 건설 구축을 위해 완도군과 해남군, 영암군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해남군과 영암군을 방문해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남군과 영암군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도 해남 영암군은 완도 경유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 공동 건의문을 지난 7일 전남도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전남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밥까지 주는 늘봄 학교가 운영됩니다. 정부 방침보다 6개월 빠른 일정인데 돌봄 인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컴퓨터 강좌가 한창인 목포의 한 초등학교. 방학 중이지만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같은 시각 체육관에서는 초등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대로 다 받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수를 많이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도 조금 있습니다. 방학 중 돌봄과 방과 후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늘봄 학교를 전남 425개 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원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학교의 연간 계획에 반영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한 일정보다 6개월 빠른 것으로 지난해 50개 시범학교 운영 성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인원입니다. 오후 7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 인원은 305명에 달하지만 현재 기간제 교원을 확보한 학교는 205개 교에 불과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또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2학기 때는 늘봄 실무사를 전면 학교의 모든 학교에 배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늘봄 학교를 전담할 교사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어린이들의 안전과 기초 학력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늘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 등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또 늘봄 학교를 확대하면 수업 기자재와 학생 작품 등이 있는 교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연구실이 없는 교사들은 교육과정 연구, 다음 날 수업 준비, 자료 제작 등을 위해 학교 곳곳을 떠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전남교육청의 일선학교에 전광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전교조 전남지부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 등을 계기로 상황을 주시한 뒤 지난주부터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육청은 지난해 일선학교 기상 전광판 설치에 투입한 예산 24억 원 중 22억 원 상당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말다툼 중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에게 오늘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가운데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했고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영암의 한 외국인 숙소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은 같은 국적의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다음 달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두고 재배 면적 증가와 수입 재고량 증가 등으로 양파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